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좀 한국 평화에 좀 도움 되는 거 아닐까? 좀 이런 글들이 어제 오늘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선생님은? 낫죠. 좀 낫다. 아무래도 해리스보다는 낫죠. 좀 낫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윤석열이 지금 굿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용한 무당들 다 이렇게 동원해서 해리스 당선 굿한. 네. 해리스가 당선되면 3번 방에서 네, 해리스 당선되면 우크라이나전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파병 분위기로 또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파병설. 미국의 지원하에. 지원하에 네. 미국의 지원하에 적극적인 지원하에 윤석열이 힘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파병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의 불길을 당기고 이걸로 상황을 돌파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해리스는 확전론자라고 네. 이제 보면 틀림없고요. 윤석열의 동아줄이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리스가 당선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 벌어질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전쟁을 싫어하는 글쎄, 그래요. 고립주의자라고 봐야 되겠죠. 해외에 있어서의 전쟁을 반대하는. 아,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800개 정도 되는데 전 세계. 트럼프 입장에서 돈 아까운 거죠. 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 버는데. 네. 예. 예. 차라리 그 미군 기지를 다 부동산으로 해서 트럼프 타워를 세우면 세우지. 미군 기지를 유지하는 거 돈만 나가지 그거. 아, 돈은 왜 안 한 거냐. 된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는 군수 산업이나 월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돈을 벌 때 내가 트럼프 타워를 저기 세울 수 있나 없나. 네. 아니 그러니까요. 예.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입장에서는. 왜 돈만 나가 미군 기지는 네. 800개나 되는 거 왜 우리가 돈 그러네. 쓰면서 저걸 유지해야 돼? 그러네, 그러네. 예? 금융자본은 좋겠지만 빼 이런 쪽이죠. 그래서 해외에 있어서는 미국의 패권 추락을 인정하고 네네. 남일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일이나 잘하세. 이게 이제 그렇죠. 트럼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극우파시오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해리스가 오히려 좀 진보적이고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선 해리스가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전체 인류나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인류의 입장에서. 한국인의 입장에선 네. 해리스는 큰일 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세계 그렇죠. 평화를 위해서는 조금 나은 선택일 수도 맞다는 있다는 거예요. 거죠. 아니 그리고 미국 국민들도 궁극적으로 좋은 건 그렇죠. 없어요. 좋을 게 없죠. 만약에 진짜 지금 이게 싸움이 커져서 3차 세계대전이 간다 그러면은 이게 본토에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좀 인상 깊은 게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가 동시에 거의 동시에 ICBM 훈련을 했다는 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맞습니다. 약간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1980년에 하고 44년 만에 훈련을 했더만요. 네, 거의 뭐 태평양 쪽으로 보냈어요. 네 쐈죠. 쏘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갑자기 그 세계 전략 무기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그때 ICBM을 했고 육해공 전략 핵무기 그걸 보여주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그다음에 북한이 얼마 전에 화살표 19형 네. 북한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네, 발표를 네. 했던데 그러니까 북중로가 ICBM을 동시에 거의 그 전략 핵시를 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경고, 네오콘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해리스가 됐을 때는 미국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최악의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확전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을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안에. 네. 러시아에서 올해 안에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파병 가다가 끝날 수도 있겠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가다가 맞습니다. 배 타고 가는데 돌아와 끝나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 우크라 회군. 전황이 아주 안 좋대요. 이거 엄청 안 좋던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그대로 유지는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미국 입장에서 네네. 그러려면은 외국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네. 네, 나토의 지원 능력은 바닥이 났기 때문에 네.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파병설을 퍼뜨려 가지고 어떻게든 한국 무기나 인력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세계 대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명백하게 네. 세계 대전화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까지 내전이었어요.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이란 말도 안 쓰고. 근데 한국이 참전하면 이제 세계 대전이 되는 거죠. 예. 나토 참전되면 거기에 대해서 경고한 겁니다. 예. 그럴 경우 그걸 뒤에서 조종하는 건 미국 너희들 아니냐. 예, 예. 그러니까 너희들을 우리는 치겠다. 세계 대전으로 니네가 확장시키면 본토를 작살내겠다 하는 것을 중국, 러시아, 북한이 동시에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이거 좀 심각한데
너무 세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다. 이런 미국이.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걸 네.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리스나 트럼프나 이게 뭐 사실 어쨌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뭐 옛날에 이제 우리 학생운동하다 잡혀가면은 형사들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한 사람은 담배 형사, 예. 한 사람은 주목 형사로. 국카 배드캅. 네. 네. 국가 배드캅이야. 예. 국화익인가 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한 놈은 와서 패고 예. 한 놈은 와서 그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친구 그냥 이름만 대면 되는 건데 뭘 그러냐 이렇게 담배로 주고 네.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 뭐 해리스나 트럼프나 뭐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형사인 것은 똑같은 건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뭐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결국은 미국의 몰락은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국카 배드캅보다는 훨씬 차이가 크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거보단 크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치된 그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을 때 네. 강원파의 대립이 국카 배드캅 정도 될 수 아하.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진영과 저쪽 그 해리스. 네오콘 해리스 네네. 진영은 완전히 지금 달라요. 그거보다는 더 세계 세다. 전략에 있어서 너무 달라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급진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어허, 있다라고 그래요. 얘기하죠. 네. 그러면 옛날에 트럼프가 됐을 때 왜 그런 변화가 없었냐? 네네. 물론 이제 그때도 전쟁은 없었지만 그런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그때는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긴 됐지만 기반이 거의 없었습니다. 별로. 네. 체니 이런 애들이 엄청 싫어했잖아요. 딕 체니. 딕 체니 이런 애들이. 그리고 주변에 그런 애들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존 볼튼. 딕 체니, 존 볼튼 뭐 이런 애들이 쫙 네오콘들이 포진하고. 네오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오콘들이 계속 반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 대통령을 포위하면서 방해를 했다고 봅니다. 그게 북미 회담도 파탄시킨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가 1차 회담은 좀 성과가 있었지만 그렇죠. 2차 회담에서 네. 이제 박차고 나가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래 트럼프가 그때는 기반 없이 공화당 후보가 됐지만 그 사이에 공화당을 자기 거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딕 체니가 어디로 갔어요? 해리스 선거운동하고 있잖아 지금 열심히. 아 그래요? 네, 딕 체니가 해리스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예요. 야, 그러니까 딕 체니 같은 네오콘들이 정체를 숨길 수가 없는 거군요. 이제 진짜 그렇습니다. 걔네들도 쫓겨난 거죠 공화당에서. 정체를 숨길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네오콘들 다 몰아낸 거예요. 아.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공화당에서 주변에는 네오콘이네. 네오콘들 딕 체니는 해리스한테 갔고 진짜. 트럼프 주변에는 친 트럼프. 음.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포진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행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가 자기 세력을 구축한 상태에서 집권을 하기 때문에 그 정과는 다를 거다. 과거처럼 네오콘의 발목을 잡힌다든가 할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죠. 그 말씀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총으로. 죽이려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같은 형사끼리 뭐 국가 배드캅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죽여버리려고 할 정도니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또 생존의 문제로 보는 거 아닙니까? 사활을 걸고 네, 지금 싸우는 그러네요.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런 그래서 일이 내전 일리가 얘기까지 있어 나오는 보입니다.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내전이 이게 이제 대선이 이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윤석열은 한반도로 가져오고 싶어 하는데 네. 미국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윤석열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아, 윤석열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총사령관으로. 한동훈 부사령관, 그다음에 김건희 심리전 부대 대장,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쟁쟁한 사람들 많죠. 태극기 부대, 노인 네. 부대, 뭐 보내달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국힘 탈북 부대, 아유, 진짜. 탈북 부대. 아니, 어제 뉴스 중에 그게 나왔어요. 뭐 실버 부대 연습? 시니어, 시니어. 시니어? 네, 노인분들이 아, 네 미치겠네. 예비군 훈련한다고 사진도 준비됐는데. 우리나라 노인들 아, 그거 무섭죠. 보내려고 그런 거 아닌가 지금? 뭐 다 모아서 보내면 돼요. 보내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저분은 이제 시니어 예비역들. 그래서 자원해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받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내면 돼요. 뭘 막아요 그거를. 네. 그냥 그 파병 찬성하는 사람 다 보내면 네. 돼요. 가세요 이렇게. 자발적인 분들이 많아요. 네. 선생님 화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화성포 19형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아주 엄청난가 봐요. 이게 다탄도 미사일이죠. 한 10발이 나간다는데요. 그 지금 둥펑 40일 네네. 중국이 이제 발사했던 그 그게 대륙간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최고로 좀 좋은 네, 좋은 가장 네네. 이제 우수한 전략 미사일인데 ICBM인데. ICBM인데 그게 10발을 싣고 있고요. 네. 뭐 200km인가 헥탄도 뭐 하여튼 그걸 싣고 있는데 음, 그보다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10발을 탑재하고 길이가 네. 그게 20 몇 미터든가 그렇더만요. 네, 둥펑 이거 41이. 그렇죠.
근데 이번에 화성포 19형이 지금 30m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더 클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10발은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다만 핵탄두의 중량이 더 클 거다. 아, 중량이 더 클 둥펑보다. 거다. 예를 들어 둥펑이 200이면 이거는 한 250에 300은 나올 거다. 아, 그러니까 더 강한 핵무기가 들어간다.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를 10개 실는. 네네. 그리고 뭐 기만탄도 한 5개 정도 섞어서 예. 15개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고 음. 이번에 그 낙하하는 게 포착이 됐는데 여러 개가 네. 그래서 뭐 일본에서 찍었더만요. 일본에서 이제 공군 조종사가 찍은 거 네네, 전투 두 개가 조종사가. 이렇게 나왔고 네. 또 이쪽에 무슨 기상관 측인가 어디서 찍은 사진에서 2개 떨어진 게 나왔어요. 네네. 그 최소 섬에 최소 4개는 CCTV 에서. 찍힌 거예요. 4개만이 아니라 한 10개 정도 된다는 거고 어쨌든 이게 터지면 후 추진자라 해서 분리가 되면서 거기서 각계 약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 영어 MIRV로 부르던가 그 영어로. 예예. 멀티 네네. 인디펜던 네, 어려워요. 네, 하여튼 리엔트리 한국말도 어려워서 하여튼 다탄두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탄두인데 딱- 문제는 다탄두로 떨어져서 이게 유도가 돼서 그렇죠. 그 도시로 간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MIRV 예를 그게 들면 핵심이더만요. 미국에서 상방에 터졌다. 네, 10개로 분리돼서 10 10개의 개 대도시를 도시로 향하여서 간다는 거죠. 네. 각각 비행해서 날아간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이거 그게. 이제 무서운 게 한 방이면 미국이 멸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갖고 있고 러시아도 그런 걸 갖고 있고 북한도 갖고 북한도 있고. 갖고 있고 근데 이제 북한께 가장 중국어 크고 갖고 있는군요. 강력한 폭발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라서 그러니까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죠. 네. 이 핵강국들 신흥 핵강국들인 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과 전면적인 대결 전쟁에 들어갔을 때 미국 본토가 작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좀 어렵지 않겠냐? 그 정도까지는 아무리 네. 네오콘이라도.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화성포 19형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파병 그다음에 윤석열 계엄 이거를 막은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뭐 의도하지 않았던 네네. 효과라고 봐야죠. 사실은 아하.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어, 미국한테 경고한 거예요. 미국한테. 세계 대전화 시키지 마라. 네. 적당히 하고 멈춰라 여기서. 예. 더 이상 확전시키지 말라. 이 강력한 경고를 보낸 거고 특히 한반도에서 불질하면 안 된다. 네. 이거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손발에 묶이는 거죠. 네. 미국이 허락을 할 리가 없으니까. 어허. 전쟁을 만약에 도발하고 싶다 하더라도 무인기 한 번만 더 보내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네. 이제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 미국에서. 윤석열 뭐 술 너무 땡기겠는데요. 그죠? 지금 괴롭죠. 이거 어떡하지? 진짜. 전쟁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장하겠네. 네. 예, 방법은 뭐 우리가 탄핵해 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빨리 끝내서 뭐 그거 아니면 자기가 가서 거기서 전사하든가. 우크라로 가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러고 나서 대선 날 또 단거리 탄도 미사일들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약간 뭐 북한 입장에서 뭐 투표를 하고 싶었나 미국이? 근데 뭐 사실 미국 대선 날 이걸 쏜다 그래서 네네. 대선의 표심에 영향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네. 게다가 단거리 미사일은 아. 미국을 노린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화성포 19형은 네, 이제 그건 미국까지 미국을- 가는 거지만, 그렇죠. 그건 오히려 그러네. 미국이 일정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아, 단거리 미사일은 남쪽을 겨냥한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까불지 말라 윤석열. 어, 그리고 화성포를 보여주고 이걸 쐈죠. 예예. 그러니까 미국한테 한반도에서 까불면 우리는 핵으로 쏴버릴 건데 남쪽을 니네한테까지 쏠. 공격할 건데 아 예예. 너희들 예. 끼어들면 너희도 만난다. 아 화성포 19형은 그 네, 얘기고 그 끼어들지 얘기. 마라. 끼어들지 마라. 어. 이게 핵 보유국이 되면 무서운 게 뭐냐면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반격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국을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쐈다. 그럼 미국에서 이걸 도와주겠습니까? 막겠습니까? 확전을 막을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확전되기 시작하면 미국 본토로 화성포 19가 날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차를 두고 미국한테 먼저 경고하고 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단거리를 쏴서 한반도에서 딴짓하지 마라. 네. 이런 이제 신호를 보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